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달려온 허익범 특검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수사 종료 기한 열흘 앞두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됐죠. 신청을 할 것이나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스모킹 건이 없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통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온 신문에 보도된 이런 혐의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네. 단지 그 몇 가지 방증, 정황 증거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혐의가 지금 업무방해만 혐의로 달랑 있고 그나마 이제 정치자금법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른바 물영장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이런 겁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범죄의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그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물증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두 번째 물증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이 범죄의 합리적인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 구성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시켜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계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직 내에서 위계관계라든지 아니면 돈을 줬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연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하고 그걸 알고 지시해서 시켰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단순히 이거를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면죄부를 받아서 지금 마치 뭐 정치적으로 뭐 날개를 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이거는 끝까지 재판 결과도 봐야 하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스모킹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사였으면 영장을 발부했을 거예요. 일단 도주에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경남도지사를 해야 현직이니까. 되는데. 예, 현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에서 이제 저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한 부분이 판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증거는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있는데 물적인 증거는 대체로 다 이제 수집을 했을 것이다. 근데 판사는 물적 증거만 보지 않았나. 근데 뭘 놓쳤냐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에 그대로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면요. 이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을 또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언을 번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청와대 뭐 여러 가지 수석 비서관, 민정실이 다 자기랑 친해요.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백원우 비서관이 그 도 변호사를 만났잖아요. 드루킹의 최측근인. 그러면 김경수 이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에 어떤 입막음이라든지 은폐 축소라든지 이런 거랑 연루돼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0%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판사가 되지 않고 국회의원 되신 게 참 잘된 일이다. 다들 이제 진술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그건 가짜뉴스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증이 없으니까 자꾸 진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하나만 지금 입증이 돼도 발부가 될 수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 대질까지 다 끝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던 뭐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USB까지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물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오간 흔적이 이제 가장 확실한 물증인데 이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확정. 그다음에 돈이 오간 걸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그간에 얘기하려고 많이 했어요. 김경수가 100만 원을 줬다. 거기다 플러스 피자를 사줬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피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근데 100만 원도 줬다 안 줬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진술로서 흩어져버리고 있고요.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요. 맨 처음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잘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가지고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요. 그걸 놓고서 차례차례 사람들을 아래쪽부터 불러가지고 증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김경수를 딱 조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갑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게요. 지금 백원우 송인배가 뒤로 빠졌어요. 이분은 먼저 진술을 받았어야 돼요. 순서대로 가려면은. 그다음에
애초에 노회찬 의원 정의당을 가지고 또 한참을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수사 기록을 보니까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하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런 것도 얘들 얘기 중에 있네 하면서 그쪽으로 막 갔거든요. 여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면피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경남도지사 관사하고 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이거 나와? 정말로 보여주기식이고 생뚱맞은 짓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안 맞으면 이거는 수사로 밝혀낸 게 없구나, 이게 안 맞구나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왜 경남도지사 관사를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랬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에 도와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 범위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김경수 쪽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김경수는 그때 당시에 경남지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또 김경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경남지사로 나올 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한 거였다. 이렇게 또 가면서 그 얘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애초에 이 사건을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정하지 못했고 최초 이 사건 초반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성립되고 꼬리는 소위 말해서 꼬리를 시킬 수 있는 사건 같으면 검찰이 그렇게 뒷짐지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것이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듯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묵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대질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드루킹은 킹크랩을 시연을 했다. 김 지사는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정면 충돌을 했죠. 11월 9일이거든요. 그게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했다는 날인데 시연을 한 다음에 그게 좋은 상품이면, 그러니까 좋은 댓글 기계면 이 활용해 보려고 기사들을 계속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댓글 기계랑 관련이 없으면 그 뒤에 기사를 작업해달라는 기사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고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드루킹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킹크랩 그 시연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지신문 과정에서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우리 단둘이 독대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1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에 1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매월 받은 걸로 하자라고 입을 맞춘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증언 자체의 신빙성을 굉장히 탄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음심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킹크랩을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일관된 진술이에요. 두 번째, 당시에 USB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날 아침에 이걸 완성했다. 그죠? 게다가 또 나중에 뭐 그 센다이 총영사직을 처음에는 직접 직접 한 일이 없다 그랬다가 뭐 그런 것도 같다는 식으로 애매한 게 빠져나간 거는 그건 뭔가 부자관에게 했다 하고 말을 바꾼 거죠. 예, 말을 바꾼 거니까 제가 보기엔 법률적 조언을 받고 이제 증언을 좀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저 이수정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킹크랩 시연할 때 이 시연과 킹크랩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설명 자료에 댓글 조작은 불법성이 높음 이런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앞부분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킹크랩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킹크랩 그 관련해가지고 불법성 관련해가지고 또 그 드루킹의 진술이 엇갈려요. 왜냐하면 드루킹 말에 따르면은 김경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뭐라냐면 어쨌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데 질 책임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상 드루킹이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 잠깐 그 말은 김 지사가 킹크랩에서 들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드루킹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를 했더니 김경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드루킹 본인이 김 지사랑 서로 텔레그램이나 특히 또 아주 비밀스러운 그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주고 받은 것을 전부 다 캡처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지사가 말한 것들이 처음에 말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고요.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세네 가지만 들어볼게요. 드루킹을 만난 시점도
대선 직전에 만났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 아니라니까 2017년에 만난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만났고 드루킹을 만난 횟수도 뭐 몇 번 안 냈다고 해서 5번도 안 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15번 이상 만났어요. 그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 그냥 의례적인 지지자였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의례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거의 사설 국정원이었다. 정보, 정책, 홍보 다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인으로서 실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축소를 했거나 뭐 약간 또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5번도 아니고 그건 해석의 2-3번 차이죠.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인데 2-3번에서 4-5번 가면은 근데 약간 판단 차이가 예를 감의 들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만났는데 안 만났다라고 한다면 실제적 거짓말이지만 2-3번 하는데 20번까지 가면은 이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김경수 지사가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있다,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평생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거긴 절대적 가치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 유린한 사건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옹호해요. 김경수 죄 없다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해체해야 될 그런 행태입니다. 하 의원님께서 아까 김경수 지사의 싱크테크 역할을 넘어서서 사설 국정원 정도가 아니냐라고까지 의심을 하셨었잖아요. 공범이라고 하실 때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하고 교사범의 경우. 드루킹은 이런 댓글을 달거나 뭐 선거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김경수가 불러가지고 자리를 제안하고 돈을 주고 이익을 제시하면서 하라고 그랬으면은 교사범이 되는 것인데 그건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공동정범이냐?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이제 법률용어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김경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시 및 의제 담당. 그다음에 드루킹은 실행하는 행동 총책.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직원들이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쭉 풀려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유기적인 기능적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하시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진술이 담겨 있는 물증조차도 확실하게 지금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또 중심이 돼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드루킹 김동원 씨라는 분은 맨 처음에 박근혜 쪽에도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쪽에 문재인 후보 쪽에 이렇게 됐었고 그 뒤에는 또 자리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막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영업자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김경수가 만났다는 것만으로 한 몸으로 움직였고 드루킹을 국정원으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결백성을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인데 그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다못해 지금은 거의 협박까지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책임 묻겠다. 집권 여당의 대표란 사람, 그다음에 원내대표란 사람까지 나서갖고 하는 그 용기. 저는 그 후화무치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대체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경수 지사는 이런 사안에 연루돼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선 것 자체로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출두하면서 꽃 뿌리는 코스프레 같은 거는 그거는 정말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죄송하다 하는 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